안녕하세요. 피부 속속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피부과 외래 굉장히 많이 이 환자분들이 늘어나는데요. 발가락 사이가 가렵다, 발에 수포가 생겼다, 발가락이 하얗게 짓무르고 각질이 벗겨진다 등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 질환 때문에 내원을 하십니다. 여름철에 호발하는 바로 이 질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좀은 곰팡이균, 진균에 의한 피부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발 무좀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 곰팡이균이 감염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 무좀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지간형. 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약간 하얗게 짓무르면서 각질이 벗겨지는 그런 무좀의 형태를 지간형 무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화형 무좀이 있습니다. 각화형 무좀은 발 뒤꿈치가 아주 눈처럼, 그러니까 하얗게 각질이 보슬보슬 쌓이면서 얘네들이 각질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또 아프게 되고 그리고 걸을 때마다 각질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각화형 무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포형 무좀이 있습니다. 수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물집, 개구리 알 같은 투명한 수포가 생기고 얘네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좋아질 때에는 약간 각질이 벗겨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임상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차피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되면은 적절하게 항진규제 치료를 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의료진과 상의 후에 의료진이 바르라고 할 때 바르십시오. 이제 그만 발라도 됩니다 할 때까지. 근데 이제 보통은 바르다 보면은 발무좀 같은 경우에는 발톱에 비해서 빠르게 좋아지긴 하거든요. 한 두세 달 정도면 좋아져요. 근데 다 낫고 나서도 한두 달 정도는 연고를 더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보통 우리가 이제 무좀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가장 먼저 약국에 달려가요. 그래서 저 무좀인 것 같은데 무좀약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좀 연고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아서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수포가 생겼거나 하얗게 짓무른 부분 이런 부분만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발 무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균 감염이 일어난 상태인데 증상이 여기에만 발현됐다 이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상이 발현한 곳에만 연고를 바르면 안 되고 발 무좀 연고는 양말이 닿는 전체, 발이 닿는 전체,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고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덜 낫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교정,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발 무좀이나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균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데 내가 아무리 약을 먹고 잘 바르고 해도 씻고 나서 물기가 흥건하거나 양말을 똑같은 걸 계속 신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땀나는 신발, 그 젖은 신발 계속 신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균 감염은 보르마우처럼 반복되겠죠. 당연히 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내가 옮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100% 무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조건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 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겠죠. 가장 많이 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욕실화. 우리 화장실에 신는 신발 대부분 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욕실 앞에 있는 발매트, 그리고 수건. 이런 것들로 보이지 않게 균이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는 그런 물건들은 좀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써야겠죠. 무좀이 있으시다면. 발 무좀균과 발톱 무좀균은 동일한 균입니다. 동일한 균. 그래서 발 무좀이 있다. 얘네들이 좀 오래됐다. 그럼 발톱 무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발톱 무좀이 있는데 만약에 발 연고를 안 발랐다. 그러면 발톱 무좀이 좀 좋아지더라도 발로 또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발이 붙어 있잖아요. 당연히 옮을 수 있죠. 우리가 발 씻을 때 뭐로 씻나요? 손으로 씻죠? 그러니까 투피트 원 핸드 신드롬 적어놨더만. 그게 이제 양쪽 발에 이렇게 하고 이제 손이 한쪽이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사진에 발 두 쪽하고 손 한쪽 이렇게 같이 찍은 게 나오던데. 자, 무좀에 대한 오해 그거 굉장히 많아요. 자, 질문 주세요.
안 씻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무좀이 더러워서 생긴다 이렇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씻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발볼이 좀 좁고 여기가 좀 다닥다닥 붙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기가 좀 잘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젖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 됩니다. 발 무좀, 곰팡이가 좋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둡고 습하고 각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습한 곳 어딥니까? 발가락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 사이를 쫙 펴가지고 여기를 좀 잘 말려야겠죠. 이 발을 씻자가 굉장히 LG 생건에서 엄청난 역작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화장실 청소에 쓰고 있거든요. 발을 씻는 제품으로 쓰진 않고. 근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빙초산, 발을 씻자, 리스테린, 그다음에 목초액, 포타딘 지금 굉장히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왜 오시는지 아세요? 발 무좀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접촉성 피부염으로. 그거를 이제 담그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두 시간씩 담궈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발 피부가 생각보다 또 약하단 말이에요.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꺼풀이 더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더 괜찮지만 발등 같은 경우엔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발가락 사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다 붙어가지고 가렵고 막 각질이 일어나서 온다고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약을 먹으면 약 한 3,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바르면 금방 나는데 왜 리스테린, 빙초산, 목초액, 바를 씻자에 담그나요? 보통 이제 발 각질이 많다고 하면 무조건 무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화형 무좀 이외에도 발 각질을 유발하는 것은 이제 피부 건조증이나 혹은 오래 서 계시거나 많이 걷거나 하면은 각질이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질이 자연스럽게 좀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진 혹은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 얘네들이 각질이 일어나는지 무좀 때문인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합니다. 땀이 많아서 생긴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땀이 많아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까 발 무좀 뭐 좋아한다 했습니까? 어둡고 습하고 각질 좋아한다고 했죠? 습한 상황에 일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에 땀이 많은 상황 이거는 이것 때문에 무좀이 생기진 않지만 만약에 균이 감염되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 아, 저 크록스 신고 무좀 생긴 적 있어요. 그 피부과 전공의 시절에 이상한 약간 그런 그지 같은 법이 있었어요. 검정 고무신 같은 신발을 신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고 정장 바지에다가 스타킹을 신어야 돼요. 면 양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녀도 뛰어다녀야 됐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땀이 나도 스타킹은 나일론이잖아요. 땀 흡수가 안 돼. 그리고 크록스 뭐예요? 고무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반쯤에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좀이었죠. 아, 아까운 신발 왜 버려요? 신발 그냥 세척해서 신으면 되지. 세척하고 말려요, 말려. 깨끗하게. 말리고 좀 찝찝하다? 그럼 항진균 스프레이 뿌리면 되잖아요. 요즘은 신발 살균기도 나오던데? 보통 우리가 이제 면역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균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 뭐 감기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콜록콜록 하다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곰팡이는 달라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 곰팡이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바이러스랑 달라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애들이 거의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발 무좀, 특히 몇십 년 된 것들 진짜 많이 오세요. 70살 할아버지가 군대 때부터 있었대요. 그러면은 몇 년 됐어요? 4, 50년 됐죠? 근데 생각보다 4, 50년 된 무좀치고는 그렇게 심하진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빨리빨리 번지는 그런 질환도 아니에요. 조용히, 은밀하게, 천천히, 서서히 얘네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도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느리게 전파될 만큼 느리게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낫는 거를 기다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방치를 하면 발 무좀이 발톱 무좀으로 가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 백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겠죠. 자, 발을 씻는다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발가락 사이까지 완벽하게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는 내가 만약에 발 무좀 환자다 그러면 화장실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욕실 슬리퍼, 욕실 앞에 있는 그런 발매트, 그리고 수건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 좀 주기적으로 세탁을 하고 햇빛이나 고온에서 말리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항진균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사서 항진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곰팡이 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생활 습관 교정부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만약에 내가 무좀인 것 같다 하면은 피부과 전문의 진료 이후에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피부 속도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이었습니다.